자,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의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잘 정리했을 거고, 지난번 클립에 우리 의문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의 차이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게 왜 소리의 단위인지, 왜 추상적인지, 이런 것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의문의 변동을 준비하게 될 건데, 의문의 변동은 말 그대로 의문이 바뀌는 거예요. 의문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이거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의문의 변동은 의문이 변동하는 건데, 변동이라는 건 이 의문이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게 이제 교체고,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덧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불러요. 이 의문의 변동에는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4가지가 있어요. 자, 의문의 변동에는 여기는 이제 교체가 이름이 하나 나와 있지만, 교체, 그 다음에 첨가, 그 다음에 탈락, 축약,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교체는 말 그대로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첨가는 없었던 게 생기는 거예요. 탈락은 생기는 거, 탈락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 축약은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문이 되는 거죠. 새롭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다른 의문으로 바뀌죠.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교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교체는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중학교 때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배우긴 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그 용어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자, 교체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받침이라는 거죠, 받침. 자, 우리말에서 받침은 모든 자음이 다 쓰일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안 쓰이는 자음도 있지만 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된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쌍디귿 같은 건 받침으로 쓰진 못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받침은 다 쓸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그럼 소리는 어떤 게 나느냐 이거죠. 소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소리로는 어떤 게 나요? 다 소리 나지 못하죠. 이를테면 우리는 요 맛과 그 다음에 요 맛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방금 맛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 맛, 디귿 받침의 맛과 시옷 받침의 맛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발음하면 얘도 맛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왜요? 받침이 똑같이 발음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얘는 뭘로 발음되는 것일까? 심지어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도 지읒 받침의 맛도 똑같이 발음되거든요. 이것들은 그럼 과연 뭘로 발음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소리가 끝난 다음에 뒤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붙여보면, 실질 형태 소유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을 붙이면 이게 뭘로 끝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들은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는 말이지만 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니까 알 수 있죠. 만약에 맛에다가 플러스 이름이란 단어를 붙여볼까요? 맛에도 이름이 있을 거니까 맛, 이름 이렇게 붙여보면, 자, 우리가 실제로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맛이름이 돼요. 맛이름. 맛이름 이러지 않죠. 맛이름 이러죠. 그럼 맛이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맛이란 단어가 이미 시옷이 발음될 때 뭘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야? 디귿으로 바뀌었어. 디귿으로. 요게 디귿이 되었어. 디귿이. 그 다음 이름이란 말로 넘어갔어. 그래서 최종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맛이름 되는 거야. 이게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면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겠구나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들어가는 것은 7개. 중학교 때 가느다란 물방울 또는 그녀 다리만 보여, 뭐 이런 걸로 외우기도 해요. 중학교 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7개가 들어간다고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일관성 있게 정리해 줍시다. 우리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자, 의문의 변동에서 음절의 끝에서 나는 소리는 7개. 3개를 먼저 적읍시다.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정리해주면 우리 어디서 봤던 거죠, 이거? 이거 얘기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잠깐 자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별표 쳤던 거 있죠. 그죠? 비읍, 디귿, 기역에서 제가 별표를 치라고 했죠. 예사소리에 파열음 3개 있죠. 요 3가지가 여기 지금 다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나와요.
이 세 가지로 바뀌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 얘네는 다른 소리가 이걸로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자, 우리 표로 다시 가볼게요. 표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얘네는 별개인 거야. 얘는 그냥 별도로 소리가 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음절의 끝에 이렇게 소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지금 빠진 거 있죠. 제가 채워드릴게요. 비읍에는 쌍비읍과 된소리, 피읍이 있을 거고요. 디귿에는 쌍디귿과 티읕, 시옷에는 쌍시옷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지읒에는 쌍지읒과 치읒, 키읔에는 쌍기역과 키읔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소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게 각각 어떤 걸로 발음되냐면 쌍비읍은 받침이 없어요. 받침에서 소리 나지 않아요. 쌍디귿도 소리 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소리가 쌍지읒도 없구나. 이것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얘네가 소리 날 때 어떤 규정을 갖냐면 보세요. 피읍 받침은 비읍으로 소리 나요. 쌍기역이나 키읔 받침은 기역으로 소리 나요. 그 이외에 나머지들 있죠. 얘네. 빼먹을 뻔했다. 요놈까지, 이읒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뭘로 소리 나겠어요? 디귿으로 소리 나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만 외우면 돼요?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끝! 오케이? 뭐가 있다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네, 잘 정리해보시면 자, 이렇게 세 가지 소리로 바뀐다. 특히 디귿이 가장 많은 소리를 갖고 오더라. 디귿이 제일 중요하더라.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떤 규정이 오든지 간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예요. 그런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규칙은 세 가지 조건 아래서 일어나요.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뒤에 우리가 다른 음운 변동들 얘기할 때도 나올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등장하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뒤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거의 뒷 얘기예요. 뒤 음절. 뒤에 음절에 조금 위에 떴을까요? 지워져. 뒤 음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즉 이걸 단독으로 끝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맛 가지고 계속 갑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맛 이러면 실제 발음은 맛 디귿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가 뭘로 시작할 때? 자음으로 시작할 때.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해요.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맛, 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맛, 디귿하고 과가 되는데 이 된소리 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죠.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있는 놈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이걸로 대신합시다. 맛이름 여기 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항상 제1번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어디 있냐? 적용되는 거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중요하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건 뭐가 있어요? 맛 플러스 만약에 이 조사잖아. 조사가 대표적인 형식 형태소잖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맛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맛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럴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우리 두 번째 교체 현상. 자, 두 번째 교체 현상은 뭐 보면 좋을까? 제일 흔한 거 볼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했으니까 비음화 갈까? 자, 비음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 비음화 볼 땐 유음화랑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음화와 유음화를 갑시다. 사실 이게 뒤에 화가 붙는 말들은 이것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음이랑 유음을 역시 했다고. 그럼 비음화, 유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면 돼요. 너무 간단하거든 사실은. 비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이 뭘로 바뀌어요?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끝. 자, 이게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다시 주안표. 자, 비읍은 뭘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바뀌어요. 디귿은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어요. 기역은 뭘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뀌어요. 니은은 리을로 바뀌어요. 끝. 자, 너무 쉬운데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래야 기역, 디귿, 비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기역, 디귿, 비읍 요 세 개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면 비음하다 이거지. 자, 얘는 이제 환경이 중요해. 환경.
어떤 환경에서 그럼 비음하고 유음하가 되느냐? 자, 우리가 이를테면 표준형으로, 이거 표준형이에요. 글자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표준형으로 되게 많이 듣는 글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요거 두 개예요. 여기. 앞에 있는 앙을 1번 이응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2번 이응이라고 해봅시다.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에 들어가는 소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이 1번 자리와 2번 자리에 한쪽은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 한쪽은 이응, 니은, 미음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주면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돼요. 볼래요? 규정이 아주 확실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예로 이를테면 국물이야. 나중에는 이것만 보게 돼요. 받침은 기역이고요. 뒤에는 미음이에요. 그럼 미음과 기역에서 기역은 뭘로 바뀌더라? 이응으로 바뀌더라. 그럼 최종 발음은 어떻게 돼요? 국물이 되더라. 이게 비음어인 거야. 왜 비음어예요? 기역이라는 어디 연국의 음이면서 파열음이 이응이라는 연국의 음이면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나중에 아셔야 되는데 비음하나 유음하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파란색 잘 안 보이네요. 자, 네. 그래서 비음하나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럼 유음하는 뭐냐? 유음하도 쉬워요. 이를테면 우리 유음하 예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신라예요. 신라.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이 니은과 이 리을이 충돌합니다. 이 니은은 앞에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하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 나중에 문제에서 방향과 정도를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요즘엔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알아는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방향에 있어서는 얘는 지금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국물 같은 경우에 미음이 이응의 기억에다 영향을 준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역행이라고 불러요. 역행동화. 방향이 뒤에서 앞이니까 반대란 얘기야. 역행동행은 뭐야? 역행동화고요. 자, 마찬가지 신라도 그렇게 되겠죠.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줬으니까. 이를테면 칼날 하면 리을과 니은이죠.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겠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준 거니까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 순행동화라고 불러요. 얘네는 순행동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비음화, 유음화, 가장 기본적인 자음 동화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요거 묶어서 자음 동화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음 동화는 뭐냐면, 자음이 말 그대로 동화 같아지는 거예요. 뭘로 같아지는 거예요? 비음이나 유음으로 같아지는 거죠.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 봤으니까. 자, 그 다음은 국외음화. 3번. 국외음화. 네, 제가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국외음화 얘기하라 그러면 도토리 잔치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었어요. 국외음화는 일종의 공식이거든. 어떻게 돼요? 디귿 디귿. 다시. 디귿이나 티읕이 플러스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 뭘로 바뀌더라? 지 혹은 치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도토리 잔치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자, 겁나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외워두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외웠던 게 나중에 생각이 나기도 하니까. 자, 디귿이나 티읕은 무슨 소리였어요? 치조음이었죠. 치조음. 치조음이 지읒. 경국의 음이죠. 그래서 국외음화예요. 비음화는 비음으로, 유음화는 유음으로 바뀌는 거고요. 국외음화는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자,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여야 되냐면 이 부분이 형식 형태 소유예요. 혹은 한 단어 내부. 한 단어 내부는 아니구나. 형식 형태 소유하는데 이거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거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거 이거 굳이. 자, 굿 플러스 이. 굿다의 손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발음하면 합쳐져서 이렇게 파생어가 될 거고요. 이 파생어는 이렇게 발음되죠. 굳이라고.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되는 게 대표적인 국외음화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이 경우에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미리 한번 보고 갑시다. 이 단어가 있거든요.
다와 붙이다. 두 개 다 발음이 똑같아요. 두 개 다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붙이다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게 얘는 되게 쉬워요. 얘는 여기 앞에 있는 티읕 받침에다가 이가 뭔지 알죠? 접사.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니까 접사니까 대표적인 획득되죠. 그래서 치가 된 구겨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간단한데 얘는 설명이 되게 복잡해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뒤가 뭘로 시작했어요? 자음으로 시작했죠. 여기 있다. 자음. 자음으로 시작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요로 뺍시다. 자리가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 됐죠. 붓 디귿에다가 히는 그대로 다가 돼요. 그럼 디귿과 히읗 조만간 나와요. 축약에 나올 개념이에요. 이거 디귿과 히읗이 결합하면 티읕이 되죠. 그럼 붙여서 발음하게 되면 부티다가 돼요. 다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축약 과정인 거고 이 축약이 다시 티가 치가 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개음화가 되는 거죠. 한 글자 달라졌는데 얘는 구개음화라는 설명 하나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축약, 다시 구개음화 이렇게 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죠.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체의 마지막 네 번째 된소리 대기를 봅시다. 자, 우리말에서 된소리 대기는 총 4개죠. 4개. 그쵸? 된소리 대기는 5개고 내가 선생님 뭐 때문에 헷갈렸냐면 된소리 대기가 4개가 아니고 된소리 대기가 되는 환경이 4개예요. 환경이. 이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된소리 대기 환경. 첫 번째가 된소리 대기는 어떤 환경에서 되느냐? 첫 번째 된소리 대기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나오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돼요. 예사소리 알죠? 이 뒤에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런 게 오면 된소리가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환경은 뭐냐? 어간, 말음. 말음도 받침이란 얘기죠. 사실 결국 똑같죠. 어간, 말음, 니은, 미음, 플러스 똑같은데 사실 이거 규정에서 보면 몇 개가 빠져 있을 거예요. 왜 빠져 있냐면 요 어간 말음 뒤에 오면 어간 뒤에 오는 건 뭐죠? 어미죠. 어미인데 어미는 이 중에서 없는 어미가 있어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어미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규정에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론 따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외워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틀어서 알아두고 이게 어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가 니은, 시옷 어미 뭐 이런 건 있지만 지읒 어미 있나요? 자 있구나. 자. 디귿 어미 다 있고요. 비읍 어미 있어요. 비읍 어미. 얘가 없어서 그럴까 아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자어 중에서 받침, 리을, 뒤 플러스 요것들이 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좁아. 자, 네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이거 2페이지 해야 되는데 딱 교체가 제일 많은데. 자, 한자어는 한자어래. 자, 네 번째로는 관형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까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플러스 마찬가지. 자, 이게 무슨 얘기들이냐면 자, 이건 예를 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자, 칸이 모자라니까 왼쪽에다 제가 붙일 테니까 잘 보세요. 받침 1번 케이스를 먼저 볼게요. 1번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흔해요. 이거 국수 발음 어떻게 돼요? 국수.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맞춤법 규정에서 왜 이 국수를 된소리로 적지 않느냐라는 원칙을 설명할 때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기역 뒤에서 무조건 된소리가 나니까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나와요. 이거 나중에 맞춤법 규정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어간, 말음, 니은, 미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껴안다 있죠. 껴안다에 쓰이는 안다. 그쵸?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안다가 아니라 안다로 발음하죠. 안다는 다른 말이죠. 그쵸? 안다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이에요. 안다로 발음하는 거 가지고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다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알다에다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로 형성이 돼요. 이렇게 형성될 때 R은 결국 어간 발음이 뭐예요? 받침이 리을이잖아. 리을. 그 다음에 이 리을은 요 니은이 올 때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리을 탈락으로 조만간 할 거예요. 우리 탈락 들어갈 때 이렇게 돼 있어서 안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니은은 어간 받침이 아니고 어미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케이스는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한자 받침 뒤. 이건 뭐가 있냐면 3번
갈등 있죠? 한자어예요. 갈등.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관형사형어 및 리을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4번. 자, 친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럴 때 이 부분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먹을, 이건 뭐 상관없고 먹을 것을이에요. 먹을 것을 이렇게 써요? 아니죠. 먹을 것을 이렇게 쓰지. 그쵸? 이게 바로 된소리 대개 네 가지 규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된소리 대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리해주면 되고요. 된소리 대개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된소리가 되는 게 있어요. 보실래요? 자, 이놈의 표준 발음은 훌따입니다. 분명히 된소리가 될 만한 위치가 아니죠. 심지어 여긴 받침으로 남은 게 리을이죠. 리을 뒤는 여기 리을이 있긴 해요. 3, 4번은 리을 뒤니까. 그러나 얘는 관형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자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 왜 된소리가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보세요. 나중에 이거 제가 생각나면 자음군 단순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교체 부분을 마무리를 일단 하겠는데 추가로 우리가 교체 부분에서 최근에 학교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미 이제 EBS 쪽이나 그 평가원 쪽에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반모음 교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교체 쪽에 넣진 않거든요. 근데 반모음 교체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축약 부분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교체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현상. 아까 순서를 제가 바꿔놓은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첨가로 가봅시다. 자, 첨가는 특정 현상에서 의문이 첨가되는 현상이에요. 이 첨가된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은, 그러니까 이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의문이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플러스 1. 아까 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첨가의 대표적인 현상은 니은 첨가예요. 자, 니은 첨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 니은 첨가는 규정 얘기해 드릴게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 합성어도 가능 혹은 파생어도 가능합니다. 그럼 합성어, 파생어 개념도 알아야 되죠. 잠깐 이따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앞의 형태소, 이러니까 이 개념에서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요. 플러스. 그럼 뒤 형태소는?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이, 야, 여, 요, 유 같은 거. 이, 야, 여, 요, 유. 이런 거 오는 거.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단어들이라고 얘기하면 이하고 반모음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예를 들어드리는 게 맞겠죠? 자, 실제 맞춤법 규정에 있는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보시면 요즘 잘 안 쓰는 솜에다가 플러스 2부를 결합해 봅시다. 얘는 음절의 끝수리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발음하게 되면 그냥 연음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솜이불 해야 돼요. 솜이불.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솜이불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솜니불 그래요. 솜니불.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아니고 솜니불이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니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죠. 솜은 밑에 받침이 있는 말이고요. 이불은 뒤가 이로 시작했죠. 그래서 첨가되는 게 바로 뭐다? 니은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니은 첨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최근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잘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마다 이걸 좀 애매하게 쓰는 경향들이 있어서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이 단어. 발음해볼까요? 어떻게 발음했냐? 혹시 지금 발음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세견필? 수업하다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이렇게 발음한다는 학생들. 아니에요. 이 발음 틀려요. 이렇게 이어서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앞말엔 받침이 있고요. 뒷말은 여로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니은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럼 1차 어떻게 돼요? 색, 필이 되고요. 잘 보세요. 이 니은은 앞에 있는 기억에 영향을 미치죠. 아까 뭐라 그랬어? 비음화라 그랬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필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니은 첨가의 예들을 몇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쭉 한번 써볼 테니까
실제로 어떤 발음이 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꺼번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발음해보세요. 얘네를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이게 실제 맞춤법 규정에 나와 있는 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발음들도 있고, 이게 이런 발음이었어? 이런 느낌이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여기까지만 좀 해볼까요? 자, 보시면 얘는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얘 발음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얘는 혼니불이라고 발음돼요. 발음은 혼니불.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얘가 뒤에 있는 말이에요. 이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은 형식 형투사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티읕이 있고 이 모음이 있으니까 국외음화 생각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티읕이고 이게 실질 형태에서 합성어인데 여기에 받침이 있고 이로 시작했으니까 니은이 덧나요. 그래서 1차 어떻게 돼요? 음자리 끝소리 적용시켜주시고 디귿, 니 불이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니은은 디귿에게 영향을 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진행되겠죠? 최종적으로 이게 되는 데 있어서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 세 단계구나. 음자리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그리고 비음화까지. 자, 이런 애는 쉬워요. 자, 이런 애는 막 닐이 되고 막 닐이 되는 거잖아. 그쵸? 두 단계. 니은 첨가, 비음화. 얘도 볼까요? 얘 이거랑 똑같다면 믿겠어요? 꽃잎, 혼잎이라고 꽃잎하고 똑같은 경우라면. 봐봐요.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지.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되고요. 그래서 꽃, 잎 이렇게 되고 얘도 규칙 적용되니까. 그 다음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주니까 꽃잎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한 번뿐이야. 어떻게 돼요? 한, 뉘얼음으로 끝. 얘도 한 번으로 끝. 콩, 뉘엇. 물론 뒤에 있는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받는 건 확인하시고. 얘는 영, 업, 룡이 되죠. 룡. 니은 첨가니까 룡이 됐다가 비읍한테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 룡이 돼요. 얘는 시, 경, 류. 식용류. 식용 아니에요. 식용.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식용은 한 단어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 단어는 한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서 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예외들이 좀 있어요. 혹은 두 개 다 발음되는 것들. 어떤 거 있냐면 금융 같은 단어들. 금융. 자, 예외. 예외들은 따로 정리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죠. 금융 하게 되면 얘는 금융 해도 되고요. 금융 해도 돼요. 두 가지가 다 허용돼 있어요.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얘기지. 야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금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야금 해도 돼요. 또 하나만 더 할까? 검열이란 단어 있어요. 검열. 뒤지는 건데 이건 거멸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혹은 검열이라고 발음해도 돼요. 이런 예외들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예외들은 나올 때마다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나올 때는 예외가 따로 예를 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아닐 때는 예외 나와봤자 별거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냥 하면 외우면 되니까 외우는 게 더 쉬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첨가 현상에다가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부 첨가 현상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발음의 규칙이기도 하지만 이게 고전 문법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서 이게 되었는지 이건 얘기를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얘기만 딱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축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축약, 따랑따랑. 축약입니다. 축약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줄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준다는 건 모든가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줄어들 수 있는 얘가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에 우리는 축약에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음의 축약. 자음 축약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음이 축약하는 거겠죠? 어떤 자음이 축약할 수 있냐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 네 개 소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 네 개 소리의 공통점. 자, 이걸 예사소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옷이 빠져 있어요. 그죠? 시옷이 빠졌는데 이거 예사소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죠. 시옷이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파열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지읒이 껴있어요. 지읒은 파열음이 아니라 파철음이었죠. 좀 애매해요. 이거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은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찾아내셨나요? 얘네들은 거센 소리가 있는 5개 소리의 세트예요. 시옷이 빠져있는 이유 아시겠죠? 시옷은 된 소리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결합되냐면 히읗이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소리가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땅,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음 축약 현상. 혹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센 소리로 변했죠. 키읔인데. 거센 소리로 변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불러요. 옛날에 한자로는 격음화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요즘엔 잘 안 써요. 자, 요걸 한번 따져보자고. 실제 얘들은 몇 개 안 되니까 얘를 보시면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쓴 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낼 때 요즘에는 초성만 많이 쓰잖아. 자음으로 초성 쓸 때 축하 이러면 이렇게 쓰나요 혹시? 축하니까 치읓, 히읗 이렇게 쓰나요? 안 그러지? 어떻게 써요? 치읓, 히읗 이라고 쓰죠. 왜 이렇게 써요? 이거 발음 난데로 쓰면 이렇게 되지. 축하. 여기에서 첫 소리 딴 거죠? 뭐만? 치읓과 키읔. 그래서 축하 이렇게 하잖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는 거야 다. 축하 하게 되면 기역과 히읗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가 됩니다. 자, 자음 축약은 음운의 변동 중에서 소리가 하나 줄어드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읽는 걸로 먼저 보세요. 축하 그러면 치읓, 이, 우, 기역, 그 다음에 히읗, 아에서 총 5개의 음운이 있는데 이 5개의 음운이 어떻게 바뀌어요? 치읓, 우, 키읔, 아니까 4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역과 히읗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집혀도 됩니다. 자, 이런 단어 얘기해 주시면 되죠. 조, 코. 어떻게 돼요? 조, 코가 되죠. 발음들은 표기해 줍시다. 이게 발음 표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히읗과 기역이 결합해서 키읔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시옷이 빠져있는 건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시옷하고 히읗이 결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히읗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발음해볼까요? 조쏘 되죠. 조쏘. 쏘! 된 소리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럴 경우에 얘는 디귿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편하죠. 아무튼 이러한 자음 축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자음 축약 외에 뭐도 했었냐면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뭐였냐면 모음 축약은 이런 거였어요. 이를테면 오다라는 말에 플러스 아서 라는 어미가 붙으면 서가 바로 붙을 수 없잖아요. 아라는 매개 모음이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하고 아가 결합해서 뭐가 되었어요? 와서가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결합해서 와라는 모음이 되었기 때문에 모음 축약이라고 이거 옛날 구시대 옛날 방식. 자, 요즘엔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 잘 보세요. 오하고 아가 결합하는 건 맞아요. 오라는 모음과 플러스 아라는 모음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와라는 모음이 되었는데 이 와라는 모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 와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반모음 오 쓸까요? 반모음 오랑 플러스 아의 결합이 바로 와죠. 이게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은 우리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보면 여기는 온전한 모음이었던 그래 내가 뭐라고 설명한 거야? 표기를 잘못했어요. 이 와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전한 모음이었던 오 모음은 뭘로 바뀐 거야? 반모음 오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음이 줄어들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모음이 그냥 모음이었던 놈이 단모음이었던 오였던 단모음이었던 놈이 반모음 2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요즘엔 얘기하냐면 반모음 교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첨가에서 내가 하나 빼먹은 것도 있는데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반모음 첨가는 표준 현상이기 때문에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첨가할 때 잠깐 빼먹었네. 첨가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 니은 첨가만 나와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이건 용언이 활용할 때만 나타나요. 자, 기다라는 말에 어라는 또 뭐니?
기다라는 말에 어라는 어미가 붙으면 기어가 되죠. 그렇죠? 기어. 이게 만약에 줄어들어서 겨가 된다고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게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되기도 하냐면 이렇게 발음되기도 해요. 기어. 기어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기여라고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이 발음도 표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어도 표준 발음이고요. 기여도 표준 발음인데 이 기여로 발음될 때는 어가 여로 바뀐 거잖아. 그쵸? 어가 여로 바뀐 건 근데 교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교체가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여는 역시 반모음 이 플러스 어로 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반모음 이가 어떻게 되었다? 첨가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이제 반모음 첨가의 개념이에요. 마찬가지 이런 데서 반모음을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반모음을 모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음운으로 인정을 해. 반모음이라는 개념을 놓고 음은 단독적인 음운으로 인정하는데 혼자 쓰이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음운의 변동에서는 마치 음운이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 전에부터 그 시각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건데 실제로 그 학문에서는 계속 중간중간 바뀌는 게 좀 있어요. 원래 일선 현장에서 이미 다 바뀐 건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약간 느리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음 축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요 개념은 그래서 모음 축약이 아니라 반모음 교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경우에 한 가지만 알고 갑시다. 우리가 세 글자짜리 단어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단어 있죠. 쓰이어. 요것과 관련된 얘기의 반문 교체와 쓰이어는 요렇게 두 개가 줄어들기도 하고 요렇게 두 개가 줄어들기도 해요. 앞에 있는 걸 1번, 뒤에 있는 걸 2번이라고 얘기하면 1번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이가 줄어드니까 쓰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대로 나와서 쓰이어가 돼요. 2번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쓰이가 줄어드니까 2번이니까 쓰는 그대로 있겠죠. 그럼 뒤에 있는 이어가 줄어들면 여가 되겠지. 둘 다 반모음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축약은 간단해요. 사실은 축약은 자음 축약 한 가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모음 축약은 이제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현상, 탈락을 보게 될 겁니다. 탈락까지 보면 오늘 변동은 마지막입니다. 자, 탈락은 뭐예요? 자음이나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탈락이니까 없어진다. 마이너스 1 된 현상이 탈락이죠. 이 탈락에는 두 가지 현상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두 가지 말고도 몇 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탈락의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무엇이냐? 제목의 의미들로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음군은 뭐냐면 자음의 무리를 자음군이라고 불러요.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걸 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2개 이상의 자음이 온다는 걸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자음군이라는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아닌 거야. 자음군이. 자음군은 어떤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서로 다른 애들만 자음군이에요. 그 다음 이게 단순화된다는 얘기는 2개 중에서 어떻게? 하나만 남는다는 게 단순화가 되는 거지. 오로지 한 개만 남아야 돼. 이건 어떤 경우냐? 우리 아까 있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나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일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나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예 세 가지 환경 세 가지 예래. 환경 세 가지 기억나요? 뒤에가 뭘로 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뒤에가 자음으로 끝날 때. 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 기억나나요? 요 케이스의 경우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래에다가 자음군 단순화를 집어넣어서 배웠는데 지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체 현상이잖아. 그런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이라서 그래서 사실 따로 보는 거지 사실은 같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형상이에요. 우리가 자음군 발음에서 몇 가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자음군 발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겹받침들일 때 대부분 앞에 있는 게 발음이 되죠. 이거 이제 자음 겹자음의 발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가게 될 텐데 이를테면 리을 미음 같은 거 이런 건 뒤에 게 발음되고 비읍 시옷 같은 건 앞에 게 발음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가장 기본인 거고. 자, 이 경우에 어쨌든 하나만 남는다는 거야. 하나만. 어떻게 하나만 남느냐? 이를테면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자, 앞에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뒤에 리을 미음으로 시작하는 사.
요거 각각 하나씩 봅시다. 갑 그대로 시작했죠? 요 경우. 그 다음에 갑과 하면 갑과 되면서 시옷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투소. 이를테면 뭐가 와요? 없이. 이건 써볼까요? 갑 없이. 없다가 실질형 퇴소니까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고 갑 플러스 없이 이렇게 되죠. 얘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옷이 넘어간 다음에 된소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옷 떨어져 버린 거 보였죠? 최종적으로 갑 없이가 되죠. 이런 거야. 3 그대로 하면 3 미음만 발음되는 거고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 앞에 있는 리을 발음되는 거 아니에요. 자음과 올 때 3과 하면 되겠고요. 모음이 올 때 이것도 우리 삶의 온도 뭐 이런 거를 줄여서 3온도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3온도 이렇게 되잖아. 삶온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실제 형태소가 왔을 때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거 네 번째 케이스 있었죠? 네 번째는 본래 소리대로 우리가 음가대로라고 표현하는데 본래 소리대로 발음되는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였어요? 형식 형태소일 때였지. 근데 겹자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발음이 그대로 돼요. 근데 두 개니까 하나는 남고 하나는 발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 드릴게요. 갑 플러스 2 하게 되고 3 플러스 을 할까요? 얘는 갑 플러스 2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 C가 되고 비읍 받침이니까 갑 C 된소리 되기까지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물이니까 살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이 발음 나는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요. 아버지께서 통닭을 사오셨다. 방금 발음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발음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발음해요. 통닭을.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달글하고 리을 기억이 하나 남고 하나 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통닭을 하게 되면 통닭 했던 걸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시켜서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되냐면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서 잘못 발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설명도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는 설명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겹자음의 다른 발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우리 한글 맞춤법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탈락의 다른 현상들 두 번째. 활용과 연결되는 탈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되기는 어간에 어미가 붙는 활용 중에서 탈락이 기본으로 세팅된, 탈락이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리을 탈락이고 하나는 의 탈락이에요. 자, 국어는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리을 탈락.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 국어 찾았을 때 다를 땐 나머지 부분이 끝이 리을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수업 시간에는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라 그러면 막 얘기해줘야 돼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흔하게 있는 게 갈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갈다. 자, 여기에 얘는 뒤에 오는 어미의 종류가 있어요. 갈다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니은이나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돼요. 만약에 는이라는 어미가 왔다고 칩시다. 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오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관형의 어미가 있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갈는 아니죠. 어떻게 돼요? 가는 되는 게 정상이죠. 갈다. 갈아 만든 사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자, 갈았으니까 갈다. 근데 잘 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날다도 마찬가지예요. 날다, 나는. 이런 걸 우리가 쭉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탈락은 마찬가지 어간이 의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죠. 모의다. 플러스 얘는 는 아니고요. 아나 어가 옵니다. 어미로 아나 어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모의다는 모아가 되죠. 의로 끝나는 것들 다 비슷비슷해요. 르로 끝나는 것들만 조금 예외가 있고요. 그냥 의로 끝나는 것들. 이를테면 잠그다. 많이 틀리는 거죠. 잠그다 플러스 아어 하게 되면 잠궈 이런 말 없어요. 잠가예요. 담그다, 담가 이렇게 되는 게 다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르다가 치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그런데 르는 흐르다, 그 다음에
이르다 이런 단어들이 조금 예외이기 때문에 걔네는 활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이건 활용해서 보통 나오는 거고요. 리을 탈락은 용어의 활용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리을 탈락은 우리가 흔하게 이런 데서 나와요. 솔 플러스 나무 혹은 뭐 딸 플러스 님 이런 데도 나오잖아. 솔나무는 소나무, 딸 플러스 님은 따님 이런 거 나오죠. 나오잖아. 자, 이렇게 해서 리을이 떨어지는, 얘네도 근데 비슷하게 니은으로 시작하는 형태일 때만 탈락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개념들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히읗 탈락이 있어요. 세 번째예요. 내가 왜 세 번째로 나누는지 보세요. 히읗 탈락은 뭐냐면 사실 히읗이 되게 독특한 놈인데, 히읗은 받침에서 제대로 발음이 날 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받침에서 발음이 날 수가 없는 음운 중에 하나예요. 히읗. 사실 아까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받침에서 발음이 될 수가 없고요. 뒤로 모음이 시작하게 되면 얘가 탈락해버려요.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얘기했던 예사소리, 거센소리가 있는 예사소리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약되어서 거센소리로 바뀌어버렸었죠. 그러니까 히읗은 자체적으로는 소리 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받아서도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모음으로 시작할 때예요. 보세요. 조타에 플러스 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발음 이거 좋아 그러거든요. 히읗 어디 갔어? 탈락이야. 그래서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음군 단순화와 탈락을 구분해야 될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히읗 탈락을. 이게 이제 히읗 탈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것과 두 가지를 봅시다. 안, 아.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쓰는 안 하죠.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두 개 다 리을 히읗, 니은 히읗의 겹자음이 사용되었고요. 자, 얘는 최종 발음을 보면 이렇게 돼요. 는. 그다음에 얘는 최종 발음이 나가 돼요. 자, 이러면 둘 다 히읗이 사라졌으니까 히읗 탈락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쉬운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 잘 생각해보지 않아도 되나?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얘는 뒤가 뭐예요? 자음으로 시작했죠. 뒤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일단 끊어져요. 그래서 이 끌이라는 자음군 단순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배경이 똑같다니까요. 뒤가 니은으로 시작했으니까 자음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끌이 남아요. 끌. 그 다음에 뒤가 는이 있고요. 이 리을이 니은에 영향을 미쳐서 끌는 되는 거예요. 유음화 되죠. 이렇게 해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리을, 히읗이 리을이 되는 자음군 단순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하거든. 아니 뭐 자음군 단순화 여기서 히읗 탈락해서 니은 된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이 환경이랑 똑같다 그랬죠. 근데 얘는 위에 아는 뭐야? 어미야. 어미 어디야? 요거야. 요거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과정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하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히읗 어떻게 된 거예요? 탈락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다시 올라가면 나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설명할 때 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문법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쉬워요. 그 이외에도 가장 흔하게 이제 우리가 탈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동음 탈락. 이제 학생들하고 설명할 때는 집에 가. 이게 어간만 사용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 플러스 다. 이게 어간이고 어민데 어간만 사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말이 어간만 사용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오죽하면 어간 더하기 어간으로 되어 있는 합성어를 비통사적이라고 부르겠어?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냐면 가 플러스 요 아는 요 아랑 동음이라서 탈락하게 되는 개념. 아와 어는 자주 탈락해요. 그러니까 어간이 아로 끝나는 것, 어간이 어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탈락할 수 있어요. 가, 서, 자 이런 거 있지. 거기서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음 탈락이라고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불규칙 활용 중에서 몇 가지 탈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규칙 활용은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는 것이지 음운의 변동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과 3번을 나눈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리을 탈락, 의 탈락이고 요건 히읗 탈락. 어차피 뭐 얘도 자음 모음이고 얘는 자음인데 왜 이걸 나누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가는, 나는, 뭐와 어쩌죠? 표기에 반영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히읗 탈락, 조와 표기에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써야죠. 안 되죠. 장군단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즉 얘는 의문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반영되는 거 있었어요? 요거밖에 없다. 표기에 반영되는 거 없어요. 여기 이제 자음 모음 축약이라 그러면 반영될 수 있는데 모음 축약은 아니고 반모음 교체니까 얘는 상관없는 개념이고. 자, 여기 니은첨가 반영 안 됐었죠? 그 다음 여기 의문의 변동 중에서 반영되는 거 한 개도 없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반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을 탈락, 의 탈락의 개념들이 반영이 되더라. 조금 더 가면 반모음 교체 정도도 반영이 되더라.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문의 변동을 전체를 다 얘기했는데 이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들어가면서 의문의 변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의문의 변동은 교체, 첨가, 탈락, 축약 크게 4가지의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 아까 제가 하다가 만 게 하나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 안 나나? 어디 있었더라? 자음군 단순화. 요거 훑다. 요거. 그렇지. 안 까먹었어요. 자, 훑다라고 발음되는 건 도대체 왜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잠깐 드렸을 텐데 다시 써놓고 한번 볼까요? 훑다. 얘가 분명히 상황을 보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이 되겠죠. 뒤가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자음군 단순화 적용되면 훌 되고 다가 돼요. 그런데 얘가 왜 발음이 훌다로 되냐 이거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앞에 있었던 티읕이 잠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이게 이제 맞춤법 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리을 티읕 계열, 그러니까 겹자음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된 소리가 난다라고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의문의 변동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문 부분은 마무리고요. 다음에 형태 부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